안녕하세요. 우리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천자문 읽기 17번째 시간 왕의 자리, 신하의 자리라는 내용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봉제수 백구식장 울명 봉황봉 있을제 나무수 흰백 망아지구 밥식 마당장. 우는 봉황새는 나무에 깃들이고 흰 망아지는 마당에서 풀을 뜯으니. 우는 봉황새가 나무에 깃들임은 하늘의 명을 받은 성군이 나타나 세상을 다스림에 길조가 따라오며, 또 왕이 나무에 깃들인 봉황처럼 위엄을 갖추고 고요히 그 자리를 지킴이다. 흰 망아지가 마당에서 물을 뜯음은 순결한 현신이 나타나며, 또 그 현신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제 일을 충실히 행합니다. 망아지가 풀을 뜯듯이 신하가 빈틈없이 다스리고 왕이 봉황처럼 그 주어진 자리를 지키니 태평성대는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명은 운다는 뜻인데 새의 소리를 말할 때는 슬퍼서 우는 것이라는 심정적 태도와는 무관합니다. 즐겁게 노래하는 것도 명입니다. 여기서도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상서로운 기운을 나타내기 위해 소리를 내는 것이자 즐거운 노랫소리입니다. 봉은 상상의 세이자 성인을 상징하는 봉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나타내는 문양의 봉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군이 지상에 출현할 때에만 나타나는 길조로 알려져 있으며, 봉은 수컷이고 황은 암컷입니다. 제수는 그런 봉황이 나무에 있다는 말이니 지상에 성군이 나타났음을 알리는 메타포입니다. 백구는 흰 망아지로 현자가 타고 다니는 동물이자 현명한 신하의 비유입니다. 전쟁용 말이 아니어서 망아지이고 사심을 모두 버린 청백리가 타는 망아지이므로 흰색입니다. 봉황과도 같은 성군에 어울리는 현명한 신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백구가 마당에서 풀을 뜯는다는 것은 한가로운 목가적 풍경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봉황인 임금은 나무에 가만히 앉아있고 신하는 마당, 행정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한마디로 성군과 현신이 만나 왕도 정치를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명봉제수가 성군의 치세를 의미한다는 사실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구식장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흰 망아지가 마당에서 한거롭게 풀을 뜯을 정도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져 있다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광경이 왜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상징인지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합니다. 흰 망아지를 현신의 상징으로 보는 경우에도 성군과 현신의 치세로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8글자로 그 의미가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나온 해석일 뿐입니다. 실제는 8글자가 아니라 16글자로 그 의미가 완성된다고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앞에서 용사화재 조관인황이 뒤에 나오는 시제문자 내복의상의 주어 역할을 한다고 했듯이 여기서도 뒤에 이어지는 화피초목 뇌급만방의 주어 역할을 하는 구절이라고 봐야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봉황으로 상징되는 성군이 나타나고 백구로 상징되는 현신이 나타나서 인의의 바탕을 두고 선정을 베풀면 이라는 조건절로 읽어야 합니다. 봉황은 기린, 거북, 용과 함께 4가지 영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상상의 새입니다. 암소의 의가 매우 좋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특히 사마상여가 지었다는 봉구황곡이라는 노래가 구애의 악곡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봉황은 사랑하는 남녀의 상징으로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속담에 봉 가는데 황도 간다 하거나 봉이 남에 황이 난다는 말이 있는데 모두 사랑하는 남녀관계나 천생의 연분을 의미합니다. 봉황의 생김새에 대해서는 상상의 세계에 기록마다 차이가 크지만 상서로운 새라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합니다. 대체로 동방군자의 나라에서 나와서 사해의 밖을 날아 곤륜산을 지나 지주의 물을 마시고 약수의 깃을 씻고 저녁에 풍혈에서 자는데 이 새가 세상에 나타나면 천하가 크게 안녕하다고 하였습니다. 천자가 타는 수레를 봉연, 봉여, 봉거 등으로 불렀습니다. 봉황을 천자의 상징으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한유의 송하견서에 내가 듣기로 세중에 봉이라는 것이 있는데 항상 도가 있는 나라에 출연한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요순 시절에 봉황이 나타나 춤을 추었다는 등의 기록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봉황에 대한 이런 믿음은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무용 중에 봉례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궁중에서 용비어청가를 부르며 추던 궁중무용입니다. 이 무용은 당악과 향악을 섞어서 연주하는 음악에 맞추어 태평성대를 찬양하는 의미로 주어졌습니다. 이는 옛날 순임금이 태평성대를 이룩하고 소운이라는 음악을 지어 연주할 때 봉황이 와서 놀았다는 고사에 따라 군왕의 성덕을 찬양하는 의미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또 봉황음이라는 송축가도 있었는데 이는 조선의 문물제도를 찬미하고 왕가의 태평을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이처럼 조선 왕실은 노래나 춤 등의 봉황을 끌어들임으로써 은연중에 조선 왕실이 중국 황실과 대등하다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열등감의 발로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백구는 현자가 타고 다니는 말이니 백구식장은 우선 어진 사람이 그 나라에 찾아왔음을 의미합니다. 봉황의 출현이 성군의 등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백구의 출현은 현신의 등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당에서 풀을 뜯으면 그의 역할을 넉넉하고도 안정되게 실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백구를 미물이나 백성들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봉황이 나타나 울면, 즉 유독한 임금이 정사를 제대로 처리하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편히 먹을 수 있고 그 감화가 망아지 같은 동물이며 미물들에까지 자연이 미치게 되어 모두가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새깁니다. 이 경우 왜 하필이면 흰 망아지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미물의 대표로 흰 망아지를 거론하는 것은 어딘지 어색해 보입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공자의 정명론이 생각납니다. 임금이나 신하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잊지 않고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모든 위정자들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임을 알리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천자문 읽기 1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